안녕하세요. 애틀란타 BDS의 한현 부동산 전문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택임자 전문인 최윤석입니다. 네, 날씨가 제법 좀 쌀쌀해졌어요. 어떻게 마지막 여름은 잘 보내셨나요? 네. 이제 9월 피부 색깔이 많이 바뀌신 거 보니까 가족들 데리고 네. 바다 좀 갔다 왔습니다. 네, 좋은데 다녀오신 것 같은데 네. 저희 영상이 계속 나가고 저희가 시청자분들이 로컬도 많이 계시지만 그쵸. 타주랑 또 한국에 계시는 분이 또 이쪽 조지아 이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세요. 요새 문의가 무척 늘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으시고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좀 해당되는 내용을 오늘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가지고 다운페이 관련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하셨는데 네. 이게 질문이 뭐 손님들이 항상 하시는 질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네. 이게 보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 뭐 로컬에 계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쪽에 뭐 그 뱅크 어카운트가 있으셔가지고 다운페이 자금이 준비가 되시고 이쪽 안에서 로컬 안에서 그 송금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신데 그렇지 않고 타주에 계시거나 한국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한국에서 송금을 받으셔야 되고 맞아요. 예, 또 다른 뭐 그 가족분이나 친척분을 통해서 타주나 한국에서부터 이제 그 펀드가 트랜스퍼 돼야 되는 상황을 많이 있으시고 실제로 그쵸. 예,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그 융자를 진행하다가 네. 굉장히 조건이 좋고 네, 모든 서류가 깔끔하신 분들도 이거 하나 잘못하면 네. 굉장히 복잡해지는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가장 첫 단축이는 이게 한데 첫 단추예요. 네. 네. 첫 단축이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또 중요한 내용이고 맞아요. 그냥 네. 이거를 깜빡하고 또 작은 실수로 인해서 융자가 최종적으로 승인이 네. 안 나거나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언급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몰기지 다운 페이먼트 저희가 뭐 10%든 5%, 10%, 20%든 다운페이를 계획하시는 이 송금 내가 내 돈을 내는데 무슨 이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 그쵸. 계시고 네. 예,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이제 심사를 받으시려면은 은행 그 가이드라인을 또 따라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 가이드라인이 생긴 이유가 있어요. 네. 이게 왜 어떻게 생겼냐면 네. 저희 이제 9/11 사태 아시잖아요. 네. 이제 뭐 한참 이제 뭐 20주년 추모 기념회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데 네. 그 9.11 사태 이후로 생긴 법이에요. 네. 그게 이제 패츄어 액트라 그래갖고 네. 그 모든 자금을 네. 주택에 사용되거나 아니면 뭐 사업적으로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하물며 자동차도 사는 그런 모든 현금의 흐름을 현금의 근거를 무조건 증명하게 되어 있는 어떠한 레귤레이션이에요. 네. 그래서 네. 돈 세탁. 그렇죠. 왜냐면, 제일 예. 큰 방지는 돈 세탁이죠. 예, 네. 방지를 하고 이런 테러 자금이라든지 그렇죠. 불법적인 자금이 이제 네. 유입되지 않게 이게 굉장히 덩치가 크잖아요. 덩어리가 그죠. 집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머니 런저링을 하기 쉬운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네. 거를 방지하고자 만든 이제 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돈, 본인이 다운페이 하실 돈, 본인 돈이라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따르셔야 되고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다운페이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에서 송금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타주, 가족분이나 친척분들한테 이렇게 지인분을 통해서 송금을 받을 적에 유의해야 될 점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이드라인을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가이드라인은요 굉장히 간단해요. 자기 그 소득이 있잖아요. 네. 본인 소득의 50% 이상 되는 네. 그 어떠한 모든 디파짓에 관련된 서류는 네. 무조건 증빙 서류로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내가 월급을 받는데 뭐 ABC 컴퍼니에서 재직을 하고 계시고 ABC 컴퍼니에서 뭐 자동이체로 월급을 받으시는 건 증빙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죠? 네. 찍히니까. 근데 네. 그 외에 다른 어떠한 모든 디파짓에 그러니까 내 월급의 50% 이상 되는 그런 어떠한 모든 입금에 대해서는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갯돈이라든지 그렇죠. 뭐 장롱속 밑에 있었던 그렇죠. 현금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그렇죠. 예, 예, 그런 디파짓에 예, 대해서 그래서 제 월급이 10,000불이라고 가정을 하면 5,000불 이상 되는 디파짓부터는 모든 서류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운페이 머니라든지 디파짓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어니스머니 계약금도 이제 계약이 완료가 되면은 그 계약금이라는 것도 변호사 사무실 혹은 부동산 회사 쪽에다 이제 전달이 되게끔 그렇죠.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이제 내가 계약금을 거는 순간부터 네.
그 달치 혹은 그 전달치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이드라인상 뭐 저희가 언더라이징을 했는데 한 달치 뱅크 스테이먼이 나올 수도 있고 두 달치를 달라라고 하는 어떤 조건부 승인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한 달치 조건부 승인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계약금이 빠져나간 달치부터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다운페이 그 계약금을 걸기 위해서 집안에 있던 네. 5,000불을 갖고 와서 5,000불을 현금으로 디파짓을 하셨다면 네. 인정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예,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는 그 예를 들어서 뭐 내 잔고가 10,000불이라고 가정을 하면 네. 5,000불이 들어가서 10,000불이 됐다. 네. 원래는 5,000불이 있었지만 네. 그러면 그 5,000불을 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5,000불밖에 인정이 안 된다라는 네. 내용인 거죠. 기존에 디파짓이 돼 있었던 자금에 대해서만 인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시죠. 증빙을 했을 때 현금 디파짓일 네. 경우에는 이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 그 계약금을 저희가 체크로 전달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 두 가지 요즘은. 방법이 있죠. 네. 체크로 전달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혹은 뭐 송금을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죠. 그래서 체크로 하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와이프분 그리고 또 혹은 본인이 이제 그 계약서 이제 purchase 바이어로 돼 있는데 와이프분이 없을 경우에 근데 그 돈은 이제 와이프분 어카운트에만 있을 경우에 그렇죠, 예, 어카운트가 이제 와이프 성함만 있으신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는 부부가 네. 어카운트를 따로 관리해서 배우자가 나 대신에 그 계약금을 지불을 하셨다면 그거는 이제 기프트 처리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기프트 머니를 받으신 걸로 그렇죠. 이제 인증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FH 용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런 기프트 머니, 방금 언급드렸던 기프트 머니를 주고받을 적에, 주시는 분, 이렇게 증여를 하시는 분께서는 뱅크 스테이먼을 오픈을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FHA 같은 예. 경우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도너서빌리티를 해야 되는 어떠한 가이드라인에 하나에 속해 있는 융자이긴 해요. 그래서 네. 이제 기존 가이드라인은 도너서빌리티를 해라 네. 라고 하지 뭐 뱅크 스테이먼은 한 달치를 받아라, 두 달치를 받아라, 세 달치를 받아라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진 않아요. 네. 하지만 회사들마다 다 각자의 오버레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무조건 한 달치를 받아야 된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두 달치를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어떠한 조건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3일치. 3일치.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5일 전에 내가 뭐 어떠한 이유로 뭐 체크를 받아서 내 은행에 뭐 입금이 됐다라고 한들 네. 그 3일 전 네. 그러니까는 내가 뭐 돈을 송금하고 3일 전까지만 보여주면 되지 그 5일 뭐 한 달 일주일 이런 거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네. 증빙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3일치만 보니까. 돈을 주셨던 분의 어카운트에 3일치. 네, 예, 3일치의 디파짓 히스토리만 증빙을 해주시면 그렇죠. 근데 되는 여기 거고. 3일치에는 네. 어떠한 조건이 딱 맞아야 돼요. 네. 뭐 예를 들어서 3일치 트랜잭션 스테이먼을 뗐는데 그 어카운트 홀더분의 네. 성함 네. 그리고 어카운트 넘버 이런 게 명확하게 찍혀 있어야 돼요. 네. 이런 게 이제 대부분 안 찍혀 있거든요. 그쵸. 안 찍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은행에 가셔서 네. 그 뱅크 어카운트 베리피케이션 레터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어카운트에 대한 소유주가 누구냐라는 증빙 서류를 받으시면 돼요. 네. 그럼 레터를 통해 가지고 증빙 서류로 대처를 하실 수가 있고. 3일치와 이제 그 본인 어카운트 소유가 누구인지에 대한 네. 그런 서류를 받으시면 충분히 해결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하나 이제 뭐 FHA든 컨벤셔널이든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요즘 송금 사기가 너무 많아요. 그쵸.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이런 거를 경험을 했고 이제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손님이 저한테 받은 이메일이 아닌데 네. 송금장을 보고 송금을 하신 거예요. 네. 송금을 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 어카운트 넘버와 은행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가서 취소한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송금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절대 손님한테 송금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도 가끔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쵸. 안 쓰시고 융자 회사, 네. 그러니까 융자 론 오피서가 네. 송금을 할 때가 되면 네. 송금장을 직접 전달을 해드려요. 네. 전달을 하고 이런 송금 사기를 막기 위해서 또 전화 통화를 한 번 더 해드립니다. 그렇죠. 송금장을 받아서 송금장을 확인을 하고
그 송금장으로 송금을 하셔야 이제 송금 사기를 막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굉장히 많이 흔하게 너무 흔해요. 예, 네, 너무 흔하기 일어나는 때문에. 그 사이버 프라우드 중에 하나인데 네. 예, 이렇게 송금을 하시게 되면은 요즘은 와이어 트랜스퍼를 많이 하시니까 송금하시기 전에 한번 전화 통화를 하셔가지고 이 어카운트 번호가 맞으신지 이거를 확인을 하신 후에 송금을 하셔야 되는 것 맞습니다. 같고 항상 더블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네. 한국에 계신 가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송금 사기가 많기 때문에 더블 체크 항상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한국에서부터 이제 송금을 하셔야 되는데 컨벤셔널 론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송금을 받는 네. 방법이 좀 다양해요. 네. 뭐 예를 들자면 본인이 손님이 한국에 어떠한 주식 어카운트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리타이먼트 펀드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서 가지고 계시다가 집을 사기 위해서 이제 옮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본인이 직접 옮기시게 되면 무조건 한 달치 뱅크 스테이트먼을 제출을 하셔야 돼요. 네. 뱅크 스테이트먼을 제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영문으로 된 30일치 혹은 60일치 그 어떠한 그 거래 내역서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네. 뭐 어떠한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직접 송금을 못 하고 가족분들이 송금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손님이 기존에 있는 어카운트에서 가족분한테 송금을 했다가 가족분이 다시 이제 미국으로 송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양식이 간단해요. 네. 그 영문으로 된 송금하신 영수증 네. 그리고 기프트 레터 딱 2개만 받으시면 되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이제 송금을 보내시기 전에 본인이 직접 나한테 받을지 아니면 가족이 나한테 대신 보내줄지를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네. 송금을 준비하시는 게 아마 더 일을 간편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일까 생각을 네. 한번 해봅니다. 보내시기 전에 무조건 론 오피서랑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쵸, 예. 자금이 어디에 있으시고 어떤 방식으로 받으실지를 미리 상의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간단한 서류 양식이 간단한 방식으로 보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저 같아요. 같은 경우는 이제 융자를 진행하게 되면 네. 딱 2가지만 제가 알려드립니다. 네. 자동차, 네. 크레딧 카드, 네. 뭐 어떠한 빚을 만들지 마세요. 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돈 관련된 네. 뭐 입금이라든지 송금이라든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네. 이제 그 송금을 할 때가 되면 이제 전문적인 그 융자 지식을 가지고 계신 론 오피서 분들이 다 코치를 해드립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 서류가 너무 광범위하게 들어가면은 서로 피곤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네. 간단한 방법으로 합법적인 선안에서 이제 송금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네. 이런 식으로 뭐 그 다운 페이를 기프트 머니를 처리를 할 경우, 기프트 머니를 받을 경우에는 분명히 그 리밋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리밋 제한이 있나요? 액수에 대한? 한국에서 송금을 받으실 때는 네. 5천만 원 이상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5천만 원 이상 가족한테 송금을 받을 시에는 그 양도세 네. 같은 그런 세금을 물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제 회계사 분한테 들은 내용이에요. 네. 뭐 지금은 좀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집을 사기 위해서 기프트 펀드로 받는 돈은 1밀리언까지 네. 괜찮다라고 제가 컨펌을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는 1밀리언까지는 괜찮습니다라고 항상 손님들한테 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이 세법이라 저희가 함부로 뭐 그 어드바이스는 못 드리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이렇게 받으실 적에 증여를 받으시는 분한테는 세금이 부과가 안 되고요. 증여를 주시는 증여자한테는 납세 의무가 있는데 그 증여자, 그러니까 도너라고 그러죠. 그 증여자분께서 US resident 이쪽에 영주권자시거나 시민권자이실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예, 미국 거주하시는 US resident 받으시는 증여를 받으시는 분 don이라고 하는데 그 don이는 일생에 lifetime exemption이라고 있어요. 또 그래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금액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어요. 아. 원래 2017년에는 549만 불까지가 이제 면제가 됐었는데 2018년도에 1118만 불. 예, 엄청나네요. 그리고 네. 2021년에는 1170만 불까지 지금 증여세가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제가 되고 있군요. 예, 네. 이거 한 사람이 일생을 통틀어 가지고 받고 이제 증여를 받고 그 증여세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제일 정확한 방법은 그 많은 금액을 증여하기 전에 자기 본인 회계사와
상담을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는 뭐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게 이만한 돈을 증여해 주실 분이 없잖아요. 그쵸. 저희 뭐 크게 뭐 이렇게 금액이 뭐 올라갔다 해가지고 저희 자수성가해야 되는 그래서 뭐 타자에서 549만 불이든 뭐 네. 1118만 불이든 네. 뭐 복권이네요, 복권. 네. 부럽습니다. 네. 증여 받으실 수 있다는 게. 네. 오늘 이렇게 본인 돈을 통하셔가지고 다운페이를 하시거나 계약금을 디파짓 하실 적에 은행에서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렇다시피 이제 은행에서 요구하는 방법이라든지 요구하는 서류가 증빙 서류가 있기 때문에 보내시기 전에 론 오피서랑 가능하면 상담을 미리 한번 하시고 어떤 식으로 보내실지 또 어디에 자금이 있으신지를 미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쵸. 방법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또 궁금하시거나 또 평소에 이렇게 알고 싶으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메일이나 밑에 답글을 달아주시면은 또 성심성의껏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애틀란타 BDS의 한현 부동산 전문인이었습니다. 주택융자 전문인 최윤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